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센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저희 초등생활 처방전이 이제 10만 구독자가 넘어섰습니다. 모두 초처방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초등생활 처방전 책을 내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한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유튜브로 운영을 하면서 저의 컨텐츠도 더 많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도 더 정진하고 노력할 수 있었고요.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오래된 유튜브 영상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생활 처방전에서 더 전에 올렸던 영상이지만 아직도 가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짧게 쇼츠나 릴스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로 올렸던 영상 중에서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영상이 있어요. 사실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는 참 좋은 반응이었고, 또 앞뒤에 맥락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좋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받고 그랬어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제목을 쓸까 하다가 약간 오해를 사게 제목을 올렸나 봐요. 친구에게 맞고 나에게 너도 때려 라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 것에 대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맞고만 있어라, 뭐 홀고되어라, 네 감정만 추스려라, 이런 내용이냐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댓글, 네가 선생이냐, 아이는 있냐, 딸엄마죠, 애들 길어서 못 알아들어요, 현실성 없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고, 저도 놀랐고,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게 불안감도 많이 높으시구나, 또 앞뒤 맥락이 없이 짧게 끊어지는 영상에서 제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뭔가 당하고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바로 같이 올리는 영상은 우리 초처방 총총이들에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가끔씩 잔소리를 대신해 드립니다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요. 친구가 자꾸 놀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았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기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2013년부터 초등생활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당시에 출판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초등 시장은 안 된다. 유아 부모님들은 읽으시지만 초등 부모님들은 이렇게 막 자녀교육서를 읽으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 관련된 콘텐츠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서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체크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놀이, 화이트보드 공부법, 이런 것들을 제 어린 시절과 교직 생활과 논문 공부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여자아이들의 물이라든지 남자아이들의 서열까지, 또 친구 관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처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 컨텐츠를 개척했던,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되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함부로 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된다라는 허락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래전부터 사실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질이 여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모님이 보는 거랑 선생님이 보는 거랑 친구들이 보는 거에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꾸준히 봐왔던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도 보면 놀이터에서 누가 건들거나 때렸을 때 거기에 뭔가 방어하고 맞받아치기보다는 꾹 참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 눈물마저도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오해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자기 방어, 맞받아치기 쪽으로만 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아이에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멘트라든지 역할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왔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등 입학 준비하는 책에 멘트까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서는 그래도 좀 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관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함부로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자면 친구가 나를 함부로 했을 때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네 술래해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네가 여기 친구들 중에서 대장이야? 우리가 다 그럼 부하야? 이유가 뭔데? 내가 빠져드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멘트 연습을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나올 수 있는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놀렸을 때 그걸 놀리는 것도 뭔가 유머 있으면서 능청스럽게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티를 내기에는 애매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같이 그냥 놀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에게 막 화를 낸다고 했을 때 쟤는 뭐야? 우리 다 재미있게 지금 놀고 있는데 쟤만 왜 예민하게 화내고 그래?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놀리면 그거를 유머 있게 능청스럽게 받아치는 거죠. 누군가 이름 가지고 나를 놀렸을 때 나도 그 친구의 이름 가지고 능청스럽게 놀려줄 수 있는 그런 맞받아치기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단호하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능청스럽게 유머스럽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받아치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받아치기의 방법에는 무시하기도 있습니다. 기질이 그렇게 세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단호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단호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방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망가기가 아니라 무시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타격을 가해도 나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거든.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하나도 안 쓰거든. 이런 느낌을 풍겨야 하는데요.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쪼는 것 자체가 반응이고, 괴롭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즐기는 건데, 내가 쫀다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타격을 가해도 내가 우월한 느낌이나 재미있는 느낌을 느낄 수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시할 수 있는 배짱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기운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주눅들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함부로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는 것 자체도 하나의 맞받아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 인스타 그 릴스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에서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10살, 13살 아들 둘 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욕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키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욕을 하면 너도 맞받아 쳐서 때리고 욕해야 된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글 같은 세계에서도 욕을 하지 않게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좋은 말 못 듣고 자랐나 보다 하고 속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인데 욕한다고 한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꽃은 떨어져도 끝까지 예쁜 색깔을 유지하듯 기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누가 욕하면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욕해. 네가 때리면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때려. 사실 이거를 조금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고 불안감도 굉장히 높으시고, 저 역시도 그런데요. 누가 욕을 하든 품을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건 그 불안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댓글 중에서도요, 또 저도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나는 우리 아이에게 먼저 친구를 때리거나 건들라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때린다고 한다면 한 번은 말로 하지 말라고 하되 그 이상이 되면은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때려라 라고 교육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 저도 공감을 해요. 그 다음에 맞받아치기의 방법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이르기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에는 선생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제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개입할 만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교사의 입장과 아이나 부모님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계속 일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놀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다시 잘 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각한데 심각성을 선생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아이가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속적으로 힘들어 한다면 그 심각성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부모님이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사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하다가 안 될 때 도움을 청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한다면 선생님이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걸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씨 놀렸다가 선생님한테 괜히 혼났네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고 괴롭히는 아이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보호자에게 아이나 엄마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또 요즘 상징적 의미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커다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때리는 게 한쪽에서 때렸다고 해도 뭔가 이쪽에서는 그 때림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서로 상호적인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한번 잘 알아보고 지속성의 여부를 보시고 나서 판단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또래들의 친구들끼리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센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 아이가 그런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이 너무 약해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자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뜨끔했던 것이
내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너무 자기 주장, 자기 방어, 공격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가정교육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또 넘어가야 할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거,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 배려하는 것에 대한 가정교육은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이게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하실 때는 자기 방어와 자기 주장, 공격 맞받아치기와 더불어서 균형 있게 배려와 역지사지,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아이가 자기 주장이 약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의 의견에 대한 수용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가정 내에서 뭔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아이가 보아가지고 내 의견의 주장이 곧 싸움이다, 갈등이다 라고 여겨져서 내 생각을 꾹 참고 삼키는 것을 학습해온 것은 아닌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 아이가 호구가 되거나 착한 아이가 되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꼭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 측면에서도 당당하게 내 할 말을 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성장하고 부족한 점을 메꿔간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가 되죠. 사람으로 얻은 상처는 또 사람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어. 그냥 혼자 놀아. 물론 혼자 노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중요해요. 친구가 없을 때 혼자 놀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랑 노는 것은 힘든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 조회수 핫해졌던 이 감정 처리에 대한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감정 처리도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 나누면 좋을 그런 경험담 있으면 나눠주세요. 안녕히 계세요.